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커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오시면은 올 하반기 사실 현대미술 애호가라면 아름아름 들으셨을 텐데 제일 기대되고 있었던 전시 중 하나죠. 파라다이스 시티와 소더비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 중인 뱅크시 앤 키스 에링전이 지금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전시 오픈 하루 전이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저희도 토커바웃 아트가 좀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께 올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전시, 특히나 뱅크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더비 경매에서 작품이 반으로 파쇄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며 미래의 미술사를 기록하게 됐을 때 21세기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역사에 남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 뱅크시의 작품, 지금 국내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부로 들어가서 작품들 좀 보면서 더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희가 찍어온 것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따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뱅크시 작품이 오히려 더 많이 와 있습니다. 2층에 이제 뱅크시 작품이 있고 1층에 키스 에링의 작품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그래피티 아트 혹은 스트리트 아트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사실 시작의 상징 중 한 명이고 현재의 상징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시면 참 재미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층의 키스 에링 작품의 대부분의 제목이 무제이다 보니까 무제종의 1981년에 제작한 이제 판넬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이제 배경 처리를 하고 스프레이로 아기의 모습을 이렇게 실루엣처럼 그려놓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키스 에링의 작품에서 아기가 사실 상징적으로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키스 에링 본인이 남긴 말은 이렇더라고요. 아기를 나의 대표 이미지로 태그한 이유는 인간 존재의 가장 순수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바로 아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 키스 에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동성애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했었고 세상의 평화, 인간이 모두 존중받고 함께 사랑하고 아끼는 세상이 되길 좀 꿈꿨던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는 키스 에링의 가장 큰 작품이 1985년에 제작한 무제라는 노란색 배경에 거대한 키스 에링의 드로잉과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이 하트 도상과 더불어서 이제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감싸 안아지듯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 있을 건데요. 당시에 우리가 세상의 이슈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출산, 죽음, 사랑, 전쟁과 같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술로 발언하고 표현해온 게 키스 에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게 바로 뱅크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뱅크시 본인이 직접 이거 내 거다 라고 확인된 오리지널 작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국내에는 아예 없었죠.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은 전시여가지고 오히려 뱅크시 홈페이지에 페이크 익시비션, 가짜 전시다 해가지고 민망해지는, 작가 허락도 안 받고 전시 이루어지는 약간 이런 상황이나 있었지, 뱅크시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작품이 들어온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요. 일단은 사랑은 공중에 라고 이거 2006년작으로 일단 소개되네요. 이게 우리가 본 건 사실 거리에 새겨진 모습으로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스텐실, 스프레이 작업으로 새겨놔가지고 이제 원래는 화염병 던지는 인물의 모습에다가 이제 화염병을 꽃다발로 바꿔놔가지고 이런 무력과 충돌 시위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충돌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갔으면 하는 약간 키스 에링하고 닮아있는 메시지가 있죠. 근데 키스 에링은 드로잉적인 스프레이 작업을 했다면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작업하고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스텐실이라고 이제 칼로 도안 만들어 놓고 대놓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작품 이미지 만들고 사라지는 형태로 작업을 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시에서 최고 이슈작에 해당하는 건 제목이 이게 계속 바뀝니다.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 풍선과 소녀란 제목으로 세상에 등장했었는데 이 작품이 2018년 소더비 경매에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그 반이 잘려나가는, 파쇄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뱅크시가 새로운 제목을 부여해줍니다. 그게 사랑은 쓰레기통에
란 제목으로 이제 불리우다가 이때 이게 15억 원에 한국 돈으로 15억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2021년 2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거의 뭐 20배 가까이 18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는 한화 300억 원에 또 판매가 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때 이름이 바뀌었지만 2021년부터 최근 대만전시까지만 해도 사랑은 쓰레기통에 라고 불리다가 이번 러브 인 파라다이스 전시에서 처음으로 풍선 없는 소녀로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직접 이 반 찢어진 모습 그대로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생각 하실 겁니다. 딱히 잘 그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래피티 아트 혹은 스트리트 아트라는 장르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채널을 통해 오히려 많이 얘기했었던 개념적인 측면, 그 개념 미술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뱅크시의 이 파쇄되는 작품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트리트 아트 자체가 어찌 보면 예술을 좀 더 대중과 나눌 수 있는 거리라는 공간을 선택하는 이유가 소수만을 위한 예술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예술을 해체하기를 꿈꾸기 때문에 뱅크시의 작품도 경매에서 막 그렇게 경합하면서 사는 작품을 뱅크시가 퍼포먼스로 안보다 바깥이 낫다라는 프로젝트 할 때는 거리에서 $60, 한 7, 8만 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짝퉁인지 알고 안 사고 이런 상황들도 실제로 벌어졌었기 때문에 작품을 돈으로, 욕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비꼬고 비판하기 위해서 뱅크시가 경매장에 스며들도록 2년여간 준비해서 진행했었던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작품이 이 반으로 찢겨져 나가는 그 자본주의 미술계를 어찌 보면 풍자하는 작품이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15억에 팔렸다가 다시 300억에 팔리면서 자본주의 시대 21세기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역사에 남게 될 거다라고 어찌 보면은 미술계 내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마치 모나리자처럼 반세기 이상 세월이 지나고 인류 역사에서 우리 시대의 미술사를 기록하게 될 때 무조건 역사에 남게 된 기록될 미술사 서적에 무조건 들어가게 될 작품인데 그 작품의 오리지널은 지금 한국 인천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9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2주마다 한 번씩 티켓이 오픈되고 있는데 주말권은 지금 오픈될 때마다 빠르게 매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약간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꼭 가봐야 하는 전시라고 생각하니까요. 평일에는 티켓이 지금 남는 요일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 체크해보시고 무료로 그 파라다이스 시티 회원 가입만 하시면은 누구든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전시니까 이왕이면 놓치지 말아야 될 올해 숨겨진 히든카드 같은 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뱅크시란 예술가, 미술계 내부에서 가장 동시대적이고 21세기의 상징이 될 예술가다라고 극찬받고 있으니까요. 그의 상징적인 대표작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로 향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